아 맞다, KC 코트렐. 이 친구도 갭 있는 친구죠? 꽤 여러 번 등장하긴 했는데 이 친구도 6,000원까지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좋고 보초병만 세워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진짜 그렇게 움직이나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주식은 어쨌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확신이 들겠죠. 아, 재무가 괜찮고 갭자리가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은 반드시 메꾼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실한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핵심이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것보단 한 주라도 사서 본인이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비트컴퓨터 다시 올라왔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인선 ENT나 코엔텍 이런 애들 있죠. YM텍 YN텍이 갭자리가 살아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태풍 온다고 하니까 그 이슈 가지고 메꿔줄 가능성 높아요. 뭐 기대 수익률이 막 5%, 10% 이렇게 되진 않아도 뭐 적당히 그냥 치킨값 정도 벌기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오늘 그 간접수혜주들, 코로나 간접수혜주들이 많이 낙폭을 보여줘서 오늘 걔네들 종가 베팅은 약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체스 카지노, 오늘 체스 카지노 뭘로 하지? 아이스크림 다 먹었습니다. 바로 된 아이스크림이라서. 알서포트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지금 거래량 없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어서 얘도 언제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반등이 언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낙폭이 심해지면 추매를 하겠죠. 그러면서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주가도 낙폭이 크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낙폭이 큰다는 건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추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타이밍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거래량인 거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건 이때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고 이 구간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한 4% 떨어지면 막 추매하기보다는 일단은 관망할 가능성이 높죠. 얘도 일단 내일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자신감 가지고 추매하거나 종가 베팅 해도 괜찮아요. 기술적 반등 노리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진짜 내가 많이 먹어야지, 20% 먹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운 좋으면 많이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조금씩 끊어서 여러 번 먹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 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내가 한 20% 먹고 싶다 하면은 좀 기다려야지 어쩌겠어요. 이런 갭자리 보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상황 보면서 조금씩 평단가만 조절하면서 기다리다가 한 번에 크게 먹으면 되죠. 이렇게 평인양행도 기다리면은 9,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얘도 한 10 몇 프로 되겠네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마스크 관련주들 KM, 모나리자, 웰크론. 자, 이런 얘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다. 자, 마스크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요. 뭐 오늘 뉴스 신문 기사 보니까 2주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쇼핑에서 판매된 게 1위가 손소독제였고 2위가 마스크였어요.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계속 꾸준히 있죠. 얘는 줄어들 리가 없어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도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닐 거니까. 다만 마스크를 만드는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하나 흠이긴 한데, 그래도 마스크 파는 업체들은 3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그래서 코로나 직접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스크 관련주들. 자,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서울 경기 시작했는데 마스크주가 빠지죠. 아, 이상하다. 얘네는 코로나 직접 수혜주인데 왜 빠지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요. 9시 이후에는 뭐 식당도 문을 닫으라네요. 배달만 하라네요. 자, 그러면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많이 안 나간다라는 건 마스크 소비량이 줄 수 있겠구나. 뭐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간접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면 배달을 시켜 먹겠지, 뭘 하겠지, 식품들 사서 모아서 집에다 갖다 두겠지. 이런 생각으로 1차적인 직접 수혜주들보다는 간접 수혜주들 쪽으로 수급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장이라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전체가 다 움직인 적은 없죠. 따지고 보면. 보통 어떤 식으로 테마가 순환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마스크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손소독제가 갔다가 진단키트들이 갔다가,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진단키트는 좀 나중에 가긴 했죠. 제일 처음에는 직접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간접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그 사이사이에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런 얘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가 천천히 돈다라는 걸, 일단 이런 테마가 어떤 식으로 도는지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간접 수혜주가 갔으니까 당연히 직접 수혜주들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간접 수혜주로 올랐던 얘들, 뭐 식품 관련주, 동방, 뭐 인터넷 교육주들, 이런 얘들 다시 또 빠지고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수급이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직접 수혜주인 마스크나 손소독제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승폭 보여주고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 만나러 내려가고 있죠. 모나리자도 그렇고, KM은 제가 18,500원 이탈하면은 일전 방송에서 뭐 기다리실 분들은 17,300원 기다리셔도 되는데, 이 지지선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기회비용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18,500원 이탈하면 잘라내고 이 자리에서 복수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KM이나 웰크론 그리고 모나리자 이런 얘들도 얼추 반등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얘네들도 내일이나 모레쯤부터는 한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면 뭐 이제 정부에서 그런 식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개인 방역에 힘써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나 이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뭐 마스크 꼭 써달라, 뭐 마스크를 안 쓰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또 그거 이슈 가지고 코로나 직접 수혜주인 마스크 손소독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시나리오가 되려면 좀 시간은 며칠 더 기다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재밌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MH 에탄올도 똑같죠. 손소독제 관련주니까 직접 수혜주예요. 마스크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걔네들도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3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네, 뭐 그러셔도 돼요. 일단은 회사 자체는 괜찮다고 했죠. 자, 인선 ENT 또 야금야금 수급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YN텍은 어떻게 됐을라나? 이거는 아마 며칠 전에 잡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인선 ENT랑 YN텍, 코엔텍 이런 애들. 인선 ENT 쪽만, 코엔텍은 오늘 갭 떴었네요. 괜찮죠. 대신에 이 친구도 내일 안에는 팔아야겠죠. 오늘 시간에 보던가.
뭐 크게 노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치킨값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저 갭 뜨면 이유 없어요.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빠졌는데 얘도 지금도 괜찮아요. 자, 키스트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평선이 죄다 수렴하고 있고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다 수렴하고 있고 이러다가 이 수렴이 끝났을 때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옵니다. 못해도 제대로 시세 나오면 18,000원까지도 나올 것 같으니까 키스트도 그냥 이 낑겨 있을 때 사고 팔고 해서 좀 모은 다음에 시세 줄 때 팔고 다시 잡고 뭐 반복하시면 괜찮은 종목이에요. 유비케어는 계속하네. 피트컴퓨터도 다시 올라가고요. 코엔텍은 친구들을 안 따라간다기보다는 오늘 시초에 좀 떴거든요. 얘 봐봐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얘 개파락 나왔을 때 이때 밥인가? 그 태풍 친구가 그냥 지나갔을 때 개파락 나온 거잖아요. 얘는 코엔텍은 다른 친구들보다 이 회복이 빨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라갈 때 갭 뜨면서 올라갔죠. 코엔텍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들이 부담이 돼서 다른 애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거는 그거겠죠. 경인양행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어차피 갭자리는 메꿀 거다. 근데 다만 지금 이슈가 강하지 않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려요. 빠르게 생각하고 막 1% 떨어질 때마다 막 어떡하지 하실 분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너무 이슈에 강한 종목을 고점에서 잘못 잡았다가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이 절반 부근을 안착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오늘도 개인 매수세예요. 만약에 오늘 뭐 미증시가 뭐 또 빠지거나 해가지고 하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일단 2250선에 있는 갭자리가 있거든요. 코스피는 여기 이 자리를 저번에 못 메꿨어요. 지금 종목도 갭을 메꾼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지수도 갭을 메꾸겠죠. 얘가 이 절반 위에 내일, 그리고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 목, 금 2360에서 그냥 왔다 갔다 또 횡보한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얘가 이 위로 근처로 못 간다 그리고 빠진다 하면 얘는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슈에 예민했던 종목군들, 지금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그야말로 작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안전하게 윗갭 있는 종목군들 천천히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야, 한국정보인증 다 빠졌네요. 오늘 방송에서도 좀 여러 종목 말씀드렸는데 옴니 시스템도 말씀드렸고 뭐 초록뱀, 키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에 녹화본 올려드릴 거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또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테마가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마스크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간접 수혜주, 직접 수혜주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사놓고만 지켜보는 게 주식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식의 이슈가 생길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뭔가 정책들이 발표가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아마 뻔하죠. 3단계 가기 싫으면 2.5단계도 힘든 거 봤지, 3단계 가기 싫으면
개인 방역에 힘써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제 그때 또 개인 방역에 힘써라 이런 이슈와 함께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꿈틀꿈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